예, 안녕하세요. 포스코 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의 김동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는 퀀텀 컴퓨팅에 관한 내용이고요. 퀀텀 컴퓨팅이고 그다음에 부제로 어라운드 코너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퀀텀 컴퓨팅은 뭐 소위 말해서 사이파이에서 아카데미아, 그다음 아카데미에서 인더스트리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간단한 제 소개고요. 현재 뭐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홀딩스에서 양자 컴퓨팅 기반으로 최적화 및 신소재 개발 쪽에 R&D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우입니다. 그리고 한국 양자 산업협회 지금 회장으로 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아마 그 각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연구단체에서도 많이 오셨을 텐데 한국 양자 산업협회에 좀 가입을 하셔서 한국의 그 양자 산업의 생태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 여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컴퓨팅 기술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화, 상업화의 초기에 와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뭐 3년이나 10년 정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시작될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기존의 컴퓨팅 대비해 가지고 양자 컴퓨팅 기술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자원 문제라든지 그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솔루션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도국가들 그리고 선도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IBM이라든지 그다음에 MS라든지 그다음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뭐 이런 데서 1년에 수천억씩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 뭐 퀀텀 AI 기술이나 그다음에 최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업 내에 존재하고 있는 그 난제들을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난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IT 기업이라든지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금융기업이라든지 신소재 신약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양자 알고리즘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양자과학 기술을 전략 기술로 지정을 했고요. 현재는 역량을 집중해서 양자 컴퓨팅의 어떤 그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 컴퓨팅 여기 아마 계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이게 소위 말해 갖고 그 레벨을 맞추기가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데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 글로벌의 선도기업 CEO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이게 양자 컴퓨팅이 굉장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약간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빠져나갈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빌 게이츠조차도 이게 상형 문자처럼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몇 가지 부분들이 약간 이제 어렵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니까 이해 안 돼도 굉장히 노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81년도에 리차드 파인만이 그 컨셉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피터 쇼 교수가 양자 컴퓨팅으로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 해킹이 가능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또 쇼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 4년 정도 전인데 2019년 10월 구글이 양자 우월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로 슈퍼컴퓨터가 만년에 풀 수 있는 문제를 200초 만에 풀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뭐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2019년 10월 이 논문이 발표되는 시점에 그 암호가 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아마
15% 급락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양자 컴퓨팅이 이제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초기에 기술적으로 성숙도가 아직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일반인들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양자 컴퓨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컴퓨터 같은 경우엔 보통 이제 0하고 1하고 이제 확정적으로 값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 상황이고요. 양자 컴퓨터에는 뭐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0과 1이 확률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0과 1의 어떤 그런 확률적 합이 1이 되는 모든 경우의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그 양자 컴퓨터에서는 그런 그 큐빗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익스포넨셜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그 익스포넨셜 파워에 대해 가지고 가장 쉬운 예로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10월 11월 달부터 해 가지고 11월 한 달 동안 자기가 월급을 2억을 받을 거냐 아니면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원의 익스포넨셜 함수로 증가하는 액수를 일당으로 받을 거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뭐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결국은 11월 1일에는 1원을 받겠지만 11월 30일이 되면 얼마를 받느냐 하면 제 기억으로는 5억 6천 정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익스포넨셜의 어떤 그런 파워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똑같이 양자 컴퓨팅에도 적용이 됩니다. 양자 컴퓨팅이 1큐빗이면 0과 1이 확률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 2큐빗이면 00하고 01, 10, 11이 확률적으로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되지만 2019년도에 구글이 발표한 53큐빗만 되면 53개의 0과 1로 구성 가능한 모든 컴비네이션, 즉 9,000조 개의 그런 컴비네이션이 확률적으로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그런 그 계산 스페이스 상에서 익스포넨셜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 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하고 어떻게 되냐 하면은 클래식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값이 들어가 가지고 한 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디터미니스틱하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 만약에 53큐빗이 되면 9,000조 개의 값이 들어가서 9,000조 개의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2019년도 구글이 양자 월성을 발표했고 2020년도에는 중국에서 가우지안 보선 샘플링 문제에 대해 가지고 포턴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한 100조 배 빠르게 수행됨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하고 그럼 클래식 컴퓨터하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비교는 되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019년도에 53큐빗은 9의 10의 15승 정도, 9,000조 정도의 플로팅 포인트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현재 가장 빠른 IBM의 프론티어 컴퓨터 같은 경우는 플로팅 부동 소수점 계산이 1.2 곱하기 10의 18승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저것만 단순하게 보면 양자 컴퓨터가 약간 이제 열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자 컴퓨터 가격이라든지 클래식 그 슈퍼컴퓨터의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얼마만큼 파워 소모가 있느냐, 그 다음에 클래식 컴퓨터가 어느 정도 파워 소모가 되느냐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양자 컴퓨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2023년도 발표한 거, 그 다음에 IBM이 2023년도 발표한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IBM이 2023년도 발표한 127큐빅 같으면 단순하게 플로팅 포인트 계산만 보면 현재의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의 10의 한 20성 정도의 개수가 필요할 정도로 막강하게 굉장히 큰 차이로 플로팅 포인트 계산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컴퓨터가 있으면 사실은 모든 회사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다 개발을 하고 뭐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지 할 텐데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는
좀 그런 그 피델리티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효율성으로 보면은 사실은 뭐 깨면 안 돼. 앞쪽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1000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제 1000배 정도의 그 에너지 효율이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10배 빠르게 계산한다 그러면 1000배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뭐 지금까지는 양자 컴퓨팅 진영 쪽에서 얘기하는 게 기존의 컴퓨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푸는 게 목표이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도 만약에 비슷한 시간에 해결이 가능하면 양자 컴퓨터로 대체가 굉장히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분야가 있을 건데 퀀텀 머신러닝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특이할 만한 논문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노프리런치 테오렘이라고 기존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고양이와 개를 정확하게 분리하려면 이 세상에 무한대의 그런 고양이 개 그림을 넣어야 틀리지 않을 리스크가 0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게 이제 노프리런치 테오렘인데 실제로 이제 양자 컴퓨팅 쪽에서는 이론적으로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인풋으로도 똑같은 그런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이제 양자 컴퓨팅의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그런 계산상의 이점이 있게 되고 만약 이걸 머신러닝에 활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컴퓨터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그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그러한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양자 컴퓨팅에서는 실제로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보여준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오른쪽에는 지난 6월 달에 아이온큐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 발표한 자료인데 실제로 보면은 한 16큐빗 정도면은 기존의 컴퓨터의 한 5만 9천 개의 파라미터 정도가 커버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굉장한 어떤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팅이 이제 그 하드웨어들이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체 기반의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중성원자, 그다음에 이온 트랩, 광자 이런 외에 또 몇 가지 더 방법들이 있지만 뭐 어찌됐든 현재는 저 4개 정도가 가장 상업적으로 근접해 있는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이 다 장단점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전도 같은 경우에는 뭐 IBM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큰 기업들, IBM,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이 정도가 개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성원자는 뭐 파스칼이나 큐에라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아톰 컴퓨팅 같은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온 트랩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김정산 교수님이 CTO로 있는 아이온큐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제가 듣기로는 한국이 가장 사랑하는 그 미국 기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자는 자나두 그다음에 사이퀀텀이라는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이퀀텀 같은 경우는 내년 2027년 정도에 한 100만 큐빅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들의 어떤 그런 개발 경쟁들을 계속 보면서 산업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시점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초전도 기반의 양자 컴퓨팅의 그 일반적인 그 구성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위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양자 컴퓨팅의 그 QPU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안 돼서 그런데 양자 컴퓨팅 QPU 그다음에 QPU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 그다음에 냉동기 뭐 마이크로웨이브 생성 장비 오퍼레이션 컴퓨터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는 IBM의 Q 시스템 1이고요. 왼쪽은 일단 그 지금 현재 이제 작업 중인 그런 양자 컴퓨팅의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저 사람 크기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좀 커 보이는데 실제로 QPU는 뭐 한 손톱 크기만 한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자 컴퓨팅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산업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서도 굉장히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양자 컴퓨팅 도대체 뭐 되고 있기는 하냐, 산업이 구성이 되어 있냐,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 산업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파이낸셜 서비스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케미컬 머티리얼 시뮬레이션 쪽, 즉 그러니까 그 뭐 시뮬레이션 툴을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툴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신소재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실제로 또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들, 그리고 그 하드웨어의 어떤 미들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은 뭐 한두 군데 정도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하드웨어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는 없는 상황이고요. 양자 컴퓨팅 쪽에 그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보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그 굉장히 오래 그 기술을 축적한 학교에서 스핀오프한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두크대고, 그다음에 컨티넘은 캠브리지대, 그다음에 퀘라는 MIT 하버드, 그다음에 파스칼은 샤클레, 파리에 있는 샤클레대, 뭐 이런 데들이 다 스핀오프를 해서 기업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지금까지 조금 이제 그 산업 쪽에 어떤 그런 구성들을 좀 봤는데요. 이런 그런 포텐셜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선도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양자특별법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3년 10월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양자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법 같은데 양자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양자과학 자강 자립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새로운 나라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스페인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새롭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월드와이드하게 전체 투자 규모는 21년에 한 22.5빌리언, 그리고 29조 정도 수준에서 23년은 지금 36빌리언으로 한 60% 증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월드와이드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이제 활용 관점, 뭐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국내 같으면은 뭐 LG전자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업들은 주로 이제 활용 관점에 어떤 그런 그 양자 컴퓨팅의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이제 어떤 부분을 하느냐 하면 하드웨어보다는 현재까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산업화가 뭐 예를 들면 3년 뒤, 10년 뒤 약간 이제 그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대규모의 어떤 그런 기술 개발보다는 팀 정도 수준에서 기업 내에 존재하고 있는 난제들을 발굴을 하고 그 난제들에 대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하면서 인력 양성, 그다음에 기술 확보, 그다음에 기술 트렌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그런 대부분 아시는 그 은행들,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그런 큰 은행들은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을 진행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파생 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수백조, 수천조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컴퓨팅 스피드라든지 알고리즘의 어떤 그런 경쟁력은 굉장히 큰 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금융 쪽에 개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소재 개발도 굉장히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 분야에 대한 양자 컴퓨팅 POC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한 100개 정도의 POC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 규모로 보면 300 밀리언이니까 POC당 한 3밀리언, 그러니까 한 40억 정도에서 45억 정도 규모로 R&D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양자 컴퓨팅이 가져다 주는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양자 컴퓨팅 산업이 시작 단계이고 그 다음에 IP도 시작 단계입니다. 당연히 시작 단계에서 특허를 보면 아직까지 굉장히 적은 숫자의 특허만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IP를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IP를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겠지만 비교를 보시면 그 AI, ML 쪽에 그 특허의 출원 수의 추이, 그리고 현재 양자 컴퓨팅이 얼마만큼 특허가 출원됐냐를 보면 그 2010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ML 쪽에 한 2016년 정도, 15년 말 16년 정도의 어떤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쪽에 어떤 그런 투자를 진행을 해서 저는 IP들을 확보하게 되면 굉장히 가치 있는 IP들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퀀텀 코리아 2023년에 저희 그 대한민국 과기정통부에서 양자과학 기술을 국가의 12대 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35년까지 3조 투자, 민간 6천억을 포함해서 3조 정도 투자를 발표를 했고 집중해서 육성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분야는 지금 현재 이제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 양자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그 중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포텐셜이 있는 게 양자 컴퓨팅이어서 양자 컴퓨팅 쪽에 전체 예산의 한 40% 정도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양자 컴퓨팅이 그런 포텐셜들은 충분히 이제 얘기를 했고, 그 포텐셜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양자 컴퓨팅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미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차세대 배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는 당연하게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면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2대 전략과제에도 이미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분자의 어떤 그런 화학적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연속체 기반의 배터리 모델링, 이런 부분들의 양자 컴퓨팅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식량, 이런 그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어떤 해결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료 생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에너지 한 2%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자연계는 굉장히 적은 에너지로 CO2 배출 없이 암모니아 생산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비밀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쪽, 그다음에 탄소 중립 쪽,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활용이 가능한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저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더 먼 미래 이야기지만 좀 더 이제 가까운 미래를 보면 뭐 최적화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논문상으로는 이미 그 어떤 그런 퀀텀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의 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에도 어떤 그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최적화 문제에 활용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아마 기술이 궁극적으로 그 가는 방향이 아마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 쪽인데 그거에 이제 전 단계로 현재 이제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보면 그 무의 법칙이 더 이상 이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미 지금 밝혀져 있는 상황이고, 뭐 예를 들면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거의 1년 반에 거의 한 1000배씩 지금 컴퓨팅 리소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궁극적으로 가능한 솔루션이 양자 컴퓨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발견된 타임 크리스탈이라는 그런 모션 위다웃 에너지, 뭐 에너지 없이도 계속 모션이 일어나는 그런 특이한 그런 과학 현상에도 양자 컴퓨팅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면 2035년에 약 한 450빌리언에서 850빌리언 정도가 되는 시장이 될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에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된 국가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양자 컴퓨팅 활용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를 통해서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적화 알고리즘들은 이미 이제 발표가 되어서 뭐 퀀텀 익스트리멀 러닝 같은 경우 이런 그 알고리즘들 발표가 되었고요. 이런 알고리즘들 잘 이용을 해서 기업 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최적화 문제를 풀면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미드스트림 LNG 선박의 그런 그 옵티마이제이션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항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NG 선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그 다음에 LNG 선의 어떤 그 운항할 때 필요한 에너지들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한 결과들이 존재를 하고요. 뭐 POC를 통해서 예측하건대 전체적으로 P&L 관점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인프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양자 컴퓨팅을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뭐 간단하게 했지만 그 양자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에 투자 현황, 그다음에 어떤 그런 활용 분야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양자 컴퓨팅 산업 생태계를 보면 현재 이제 한국 양자 산업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뭐 KB은행, 하나은행, 그 다음에 현대, LG전자 이런 부분들이 회원사로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활동의 하나로 퀀텀 코리아 2023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나이시라든지 그 다음에 뭐 MOU들을 체결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서머리를 말씀을 드리면, 양자 컴퓨팅은 인류 난제 해결에 가장 가능한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 에너지 효율이나 초연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2019년 구글의 양자 우월선을 계기로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투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12대 전략기술을 지정해서 2035년 선도국가 진입 목표로 활발하게 투자하고 집중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포스코 홀딩스의 미래기술연구원도 AI 초연상, 그다음 기술 확보 전략에 따라서 기술 역량 및 인력 확보 진행 중에 있고요. 국내외도 국내의 어떤 거는 선도 기업들도 사업적으로 임팩트 있는 문제를 발굴을
하면서 R&D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트렌드를 모니터링하고 계속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동호 상무부님의 강의.